한방에서 처방전 공개를 하지 않는 거는 뭐 너희들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처방전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들이 으로 분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진진의 치매의학의 박진호 원장입니다. 네, 이진혁 원장입니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약을 복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런 얘기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약 먹을 때 생물을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든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로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제가 뭐 임상한 30년 있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 먹어도 돼요? 이 질문을 받는단 말이죠. 물론 옛날보다 좀 줄었어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우에씨를 약으로 쓰는데 이게 숙지향하고 만나면 안 좋다. 숙지향은 한약재가 또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안 좋다라는 게 문헌에 나와요. 네. 그런데 숙지향이라고 하는 이 약을 여러 가지 약에 우리가 많이 응용하는 아주 좋은 약재죠. 근데 이 약재하고 나복자를 섞어서 쓰지 마라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 재생산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약과 무를 먹지 마라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를 먹으면 머리가 휘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아주 어렸을 때 들어봤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 머리가 정말 빨리 하얘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난 무하고 한약을 막 먹으면 하얘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것들 주는 거 있어요. 이것도 좀 그 한의사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 공부를 해야 돼요, 한의사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대학원에서 그런 논문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뭐 영양이 있느냐 나쁘느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닭고기를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러면 한약 뭐로 먹습니까? 아니, 뭐 몸에 안 좋은 거 다 한약 먹을 때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마라고 하여서 그렇다면 한약 안 먹고도 건강해지죠. 그건 의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공부해보면 알아요, 한의사들도. 지금도 여전히 한의사들이요, 이거 먹지 마라 막 적어주는 한의사들 많아요. 동그라미. 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부하면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약의 흡수를 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100%의 약효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줄이실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술을 만나면 약성이 변하는 약이 있어요. 네. 약재 중에. 그러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우리가 약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아주 기계적으로 그 처방과 무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 술 먹어서 오늘 한약 안 먹었어요. 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처방하신 한의사 선생님한테. 술 먹어도 되는 한약이 많습니다. 제가 했던 처방들 중에 술하고 아무 상관없는 처방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타박상약은 드시고 나서 술 한 잔 드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맞아요. 그 술과 같이 먹어서 효과가 나는 약들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금기사항은 아니고요.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충분히 하세요. 저는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약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걱정거리는 하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좀 약간 몸을 좀 북돋아지는 형태의 처방을 하게 되면 술이 좀 덜 취합니다. 그리고 숙취도 좀 많이 줄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임상례를 통해서 확인된 건데, 그래서 술을 더 드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아니죠. 네, 이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죠. 지인분이 술을 드시면 이 숙취가 너무 심해서 숙취 해소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걸 믿고 계속 술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가 만들었던 처방 중에 옛날에 주독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년째 저한테 주독탕을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떨어질 때쯤 카톡으로 주독탕 이러고 옵니다.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라도 어쨌든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그 약을 믿고 과음하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한방에서 처방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한방에서 처방전 공개를 하지 않는 거는 뭐 너희들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처방전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한약재들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약재들이. 물론 한의원에서 처방할 때 쓰는 약재들은 우리가 약을 다려드리잖아요, 한의원에서. 그거는 의료용으로 따로 검수를 받아요. 네. 그래서 한의원에 있는 환기와 여러분들이 삼계탕집에서 섞여 나오는 환기, 또는 마트에 가서 사실 수 있는 환기는 다른 환기입니다. 생긴 거는 똑같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환기지만 훨씬 더 엄격한 여러 가지의 검사를 통해야만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집에 가서 들어가 있는 환기라든지 또는 마트에서 사는 환기는 훨씬 더 적은 정도의 검수를 통과하면 시판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약 검사나 중금속 검사 같은 게 훨씬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의약품으로 납품되는 것들은. 그렇죠. 뭐 의약품은 너무나도 많은 공정을 거치고 그 검사 공정을 거쳐서 합격이 돼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들이 그냥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몇 가지만 거치면 그냥 시판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할 수가 있죠.
없죠. 동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처방전이 공개가 되면 그거를 그냥 시중에서 구하셔서 본인이 임의로 약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약효나 양력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너희들 밥줄 끄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 동의보감 같은 거 책 서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서는 내 증상에 맞는 거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계시죠. 네. 네.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치료에 성공을 하느냐? 그거는 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청래탕 얘기를 좀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청래탕은 처방 자체가 특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처방을 공개하게 되면 특허 자체가 공개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한약 처방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방에서는 그 전문의약품으로 완전히 분류해놔서 처방전 없이는 아예 살 수 없게 네. 막아놨기 때문에 처방전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다 공개하는데 한의사 너희는 왜 공개하네? 이런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네, 거죠. 먼저 기반이 만들어져야죠. 네. 그 다음에는 공개가 가능하겠죠. 일정 부분은 공개는 분명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매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양방에서는 한 개씩을 지금 찾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아두카두맙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앞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수많은 다른 신약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번에 만들었던 화이자의 약이 없었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라든지 존슨앤존슨 약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늦죠. 이제 아두카누맘마저도 그런데 네. 근데 지금 사실 반응이 매우 안 별로 안 좋죠. 좋아요. 네, 네, 네. 그게 문제고요. 한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약 안에 그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도 있고 뭐 타우 단백질을 없애는 약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뇌가 활성화돼서 자기가 알아서 그걸 없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병리적인 환경은 우리 몸이 압니다. 네. 병 걸린 건 우리 몸이 무엇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력으로 치료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자력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게만큼 자력을 엄청 키워주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자력은 5야. 근데 병이 5 이하에 4면 우리가 치료하겠죠. 우리 몸이 스스로. 의사가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얘가 7, 8이 됐을 때는 5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약은 이거를 9, 10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 치료에서 우리가 강점일 수밖에 없다고 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복합적인 처방을 통한 복합적인 작동을 네네. 통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라서 효과가 좋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한약과 양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앞으로도 뭐 한약과 양약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판매친 것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아무튼 저희가 아주 사실에 입각한 아주 진실된 내용만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저희 정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글 달겠습니다. 오늘도 이 원장님, 구독자분들 감사했습니다.